안녕하세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입니다. 오늘은 그 조선비즈에 떠있는 어떤 기사 보면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 기사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는지 이건 뭐 다 개인차가 있으실 거예요. 뭐 이런 생각에 정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한번 이 기사 읽으면서 이게 이제 외부에서 보는 세종을 보는 그 시선이랑 또 우리가 세종에 살면서 느끼는 그 느낌이랑 좀 온도차가 꽤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기사 읽으면서 한번 어떤 생각이 들었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르포 집값 폭등 세종 가보니 지금이 상투 vs 이제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이 과연 지금 세종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작년 연말쯤부터 해서 올 연초까지 많이 오른 곳은 뭐 3억 정도까지 오른 데도 있고, 또 이제 적게 뭐 올랐다 해도 뭐 1억 이렇게 오르다 보니 외부에서 볼 때는 아니 한 뭐 석 달 만에 2억이 올랐다고, 뭐 넉 달 만에 3억이 올랐다고, 이건 이상한 현상이야. 그렇게들 얘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 있다. 그러니 지금이 상투다. 곧 떨어질 거다. 하락할 거다. 많이 하락할 거다. 또는 뭐 조금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규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규제가 이미 3종 세트 규제를 다 부어넣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규제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만큼 집값이 뛰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 일만 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악재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검토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또 뭐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 따라 그 방향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요. 세종은 성장하는 도시다. 지금 집값 상승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고 도담동에 있는 M공인 대표가 말씀하셨대요. 자, 거기에 비해서 또 소담동의 M공인 대표님은 집값이 한없이 오를 수는 없다. 지금보다 더 오르진 않을 것이다. 자, 이 지금 이런 말을 싣는 게 사실 좀 그냥 공인중개사들의 개인 생각을 물으신 거잖아요. 그럼 도담동에서도 어떤 분은 여기가 이제 거의 다 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제가 아는 소담동에 계신 다른 또 그 중개사 분께서는 지금이 제일 싸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도담동의 어느 대표님, 소담동의 어느 대표님이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한다, 내지는 세종시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마디를 가지고 이 르포를 지금 풀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보실 때는요, 이 기자는 의도를 가지고 씁니다. 내가 이 지금 내용을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지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지 그걸 이미 본인의 마음속에 다 결정을 한 상태로 자료를 수집하고 기사를 써요. 저도 예전에 길 가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TV 뉴스 같은 거 인터뷰하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을 인터뷰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평균치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도한 기사와 맞게 말한 사람의 인터뷰를 내보내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항상 우리 단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그래서 저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뉴스에 얼굴이 나오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써놨는지 볼게요. 지난 10일 세종시 소담동 법조타운 일대 법조타운 B 건물 2에서 7층 상가에는 60여실 가운데 4곳만 입주해 있었다. 이 일대 다른 상가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지금 집값 폭등을 얘기하면서 비어있는 상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가는 또 상가대로의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고 또 현상이 있죠.
그럼 상가는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풀었어야 되는데 왜 집값 폭등이라는 제목에다가 상가 얘기를 먼저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건설 계획이 무기한 연기된 여파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도 지나다니는 사람은 드물었다. 네요. 자, 반면 세종시 도담동에는 대형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학원과 식당, 술집, 부동산들이 즐비했다. 이곳 상가들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손님이 많지는 않은 모습이었지만 공실이 많은 상가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인구도 소담동에 비해 훨씬 많았다. 대형 아파트 단지와 더불어 오피스텔 단지도 빽빽이 들어서 있다. 네. 어떠세요? 네,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무슨 세종시의 도담동은 막 상가도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막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당연해 보이고 소담동은 여기 아파트가 인기 없고 막 그럴 것 같다. 외부에서 보면 그런 느낌 받겠죠. 근데 세종에 살고 계신 분들 어떠세요? 그거하고 좀 상관없지 않나요? 도담동은 아파트들 자체가 입주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신도시들은 신도시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다른 곳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패턴이 눈에 보여요. 상가의 특징을 봅시다. 상가들이 보통 상가를 분양받으시는 분들, 신도시 상가 분양받는 거 조심하라는 그런 전문가들 많으세요. 저도 그 말에 많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그러니까 원래 상가라는 건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무슨 가게도 필요하고 무슨 가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상가가 생기고 거기에 어떤 뭐 업종이 들어가고 그래서 돈을 벌고 이렇게 되는 건데 신도시 상가는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 이런 거 필요하니까 상가 개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더라 하고 이 사람들이 아직 입주도 하기 전부터 상가를 딱 빈 상가를 지어 놓죠. 그런데 상가라는 데 들어와서 장사를 할 사람들은 내가 내 생돈을 내고 장사가 아직 입주자들이 내 상가까지 사람들이 올 사람이 준비도 안 됐는데 미리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영업하고 있을 사람은 없어요. 이게 공장이나 이런 거 제조업하고 다르잖아요. 상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써줘야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세팅이 안 됐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뭐 이 상가 주인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딱 가서 한 1, 2년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이후에 그 수익이 훨씬 클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미리 들어갈 수 있지만 임차인들 경우에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충분히 그 주변이 무르익고 나야 임차인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그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게 당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자를 계속 물게 되고 손해를 많이 보게 되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또 끌어다가 상가를 분양받으신 경우에 경매에 넘어가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 잘 계산하셔서 분양에 들어가야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도담동은 이미 거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미 왔다 갔다 거기 바로 또 옆에 그 공무원들 근무하시는 근무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됐으니까 상가가 잘 되겠죠.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바로 비교 소담동은 이제 막 2년 차 돌아오거나 아직 2년 차 돌아오지도 않은 새 아파트들 위주고 그 주변에 원래 들어오기로 한 그런 시설들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안 들어와서 상가들 입장에서도 내가 아직은 여기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아직 상가는 안 들어와 있고 그런 상태죠. 그렇지만 아파트 어때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만족도 상당히 높고 여기에도 지금 강변뷰 있는 데부터 집값은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지금 상가들이 비어 있으니 여기는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을 상투다? 그럴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종시 전역이 과열 상태인 것은 아닌데다 거래가 그리 활발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네,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위치가 좋은 데부터. 사람들이 그 좋은 곳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좋은 것을 좀 보는 그 시각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좋은 것에는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 더 금액이 올라가죠. 이제 얘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주변에 그러면 조금 저평가된데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아도 되겠는데 그런 데까지 같이 올라가서 실제로 세종시 전체적으로 올 초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어디만
뭐 별로 안 올라갔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간 건 있어도 다 같이 올라갔죠. 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올해 3월 누적 기준 아파트값이 10.07%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은 0.6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것도 사실 보면 우리가 딱 오르기 시작한 기간부터 봤을 때 몇 달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억눌러 놨잖아요. 이 3종 규제로 세종시를 2년 동안 오르고 싶어도 못 오르도록 눌러놓은 게 이제 지금 이 기간에 팡 튀어오른 것이지 사실 그대로 뒀으면 이게 계속 올라와서 지금까지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는 올라오면 안 돼! 하고 눌러놓은 게 결국 참다 옆에 막 대전 막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여기도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규제로는 막을 수 없을 만큼 부글부글 끓다 보니 팡 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긴 기간 2년, 3년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서서히 올라온 그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언뜻 보면 공인중개업소가 북적이고 부동산 호황을 누릴 것 같지만 현장에 가보니 모든 곳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소담동 R 공인 대표는 이것도 다른 공인중개 하시는 공인중개사 분이신가 봐요. 세롬동 등 늦게 오른 동네가 일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곧 상승세는 끊길 것이라며 짧은 기간에 많이 오른 데다 투기지역 등 3중 규제가 심해 아파트값은 약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네, 도담동이 먼저 올랐잖아요. 도담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BRT 라인이면서 도담동 쪽이 여태까지 그 일생활권에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금액이 좀 낮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도담동 쪽이 사실 먼저 북적북적, 중촌동 북적북적, 그리고 이제 세롬동 쫙 올라가고 그 대평동 보람동도 쫙 올라가고. 근데 그 올라가는 폭은 또 세롬동 이랑 삼생활권 쪽이 더 높이 올라가고. 그쵸? 왜냐면 이쪽이 사실은 더 높다고 평가되어 있었는데 저쪽이 먼저 올라가서 여기하고 비슷하게 맞아 올라와요. 그러면 이쪽이 어때요? 우리는 저기보다 조금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데 그럼 더 올라가는 게 맞겠네?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뭐 어쨌든 지금 이제 많이 올라서 약간 그게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 계속 오를까 안 오를까? 왜냐면 그 분위기를 계속 또 탔으면 막 이렇게 갔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확 한번 잡히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몸살이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이게 사는 게 맞나 아닌가? 지금 너무 비싼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다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지 아니면 또 살짝 좀 떨어질지 그거는 이제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떨 거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세종시에 제일 많은 직업군이 어디죠? 네,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들은 이런 코로나 사태에 타격을 많이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어,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타격이 많지 않아요. 저희같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 장사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직접 제조업을 하시거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많지만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본인의 수익에 타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를 여태까지보다 더 막 내 거를 내놓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더 싸야만 내가 구입한다거나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대전도 마찬가지인데 대전에도 좋은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집을 사려고 한다, 내가 이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굳이 막 엄청 떨어져야만 사겠다 이렇게 안 할 것 같다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근 M 공인 대표는 지금 몇 억씩 오른 실거래 매물들은 소수 튀는 거래일 뿐이고 거래량으로 따지면 98%는 줄었다며 지금 사면 상투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자, 이때 말하는 거래량 언제 대비 언제가 98% 줄었나? 그거는 좀 따져봐야 할 일인데요. 지금 작년 11월 이전 대비는 지난 3월까지 계속 거래량이 많았어요.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되게 계속 거래 많았고 12월에는 한 4~5배 되도록 거래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기준으로 지금 거래가 이만큼 줄었냐?
한창 12월 제일 많이 나가던 때 비하면 줄였죠.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다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사면 상투를 잡은 것. 반면 공무원과 교사 등의 중심 주거지인 도담동에서는 희망 섞인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도담동 M 공인 대표는 돈만 있으면 지금 바로 세종시 아파트에 투자하라. 지금이 가장 싸다면서 세종시는 10년 안에 서울에 버금가는 평가받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음, 지금 도담동 M 공인 대표님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이분 말에 많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세종시는 그냥 세종시는 지방일 뿐이다 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좋은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정권에 따라서 여기 세종시를 갑자기 옥죄거나 갑자기 뭔가를 막 틀어막거나 이제 그런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대로만 되어간다고 하면 그냥 지방 혁신 도시들과는 다른 곳이 세종이기 때문에 뭐 서울의 버금가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뭐 수도권과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싸다. 뭐 그러면 뭐 다음 달에 한 1,000만 원 싸게 나온 거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 아파트는 사두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돼요. 네, 그다음 세종시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지방들처럼 양극화가 막 심하게 옆에 단지는 뭐 10억 하는데 뭐 우리 단지는 뭐 5억이다.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 같이 가는 거라고 보고 특히나 뭐 세종시는 이제 끝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아요. 뭐 짓는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딱 제한되어 있다고 보면 이제 새 아파트 공급이 끝나는 시기부터는 다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갈 것 같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좀 내 차별받는 것 같다 싶은 아파트도 이제 그게 끝난 이후의 움직임에서는 같이들 움직여 갈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박갑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세종시는 외부에서 유입된 세입자들이 최근 매수로 전환하며 생긴 많지 않은 거래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양상이라면서 신규 물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라 앞으로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일 수는 있다고 했다. 세종시 내에 세대수가 지금 13만 호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지금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뭐 한 달에 얼마쯤 거래가 있는 것을 많은 거래라고 하는지, 게다가 지금 3종 세트 묶으면서 2년 안에 안 팔도록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2년 차가 안 돌아온 아파트들도 많은데 그거를 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있기를 바라는지 그것도 좀 그는 이어 세종시는 택지를 충분히 확보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없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집값이 마냥 오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그런가요? 택지를 딱 지정해놨어요. 더 이상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보고 계시네요. 네. 반면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는 발전 여력이 아직 많은 곳이라며 기업들이 거의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 정도 오름세를 보였는데 입주 후에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네, 저는 오히려 이 심교원 교수님의 의견에 조금 더 찬성을 합니다. 지금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 이제 그쪽으로 기업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일자리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3분의 2가 공급됐고 남은 건 3분의 1밖에 없는데 이제부터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고 하면 오히려 집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세종은 향후에도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라면서 원래 인구 50만 계획도시인데 현재 인구가 34만인데다 계속 늘고 있고 아파트도 앞으로 계속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네, 요거 조금
정정하면요. 원래 인구 50만 계획 도시는 여기 건설 지역 우리 행복 도시가 50만 이고요. 세종시 전체로는 80만 이고요. 지금 여기 현재 인구 34만은 이 세종시 전체 인구 34만 입니다. 여기 그 행복 도시 내, 그러니까 원래 50만 계획 도시인 행복 도시 내의 인구는 현재 한 아마 25만 요 정도 될 거고요. 이제 전체 세종시 전체는 80만 계획이고 인구가 현재 34만 요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어 그는 성장 도시에서 지역적 차별화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세종시에서도 교통이나 학군 우수 지역, 공공기관이나 녹지가 가까운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집값은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그건 어디라도 당연히 다른 도시는 그렇지 않나요? 다른 도시는 녹지나 뭐 이렇게 편의시설이나 또는 교통이 좋은 곳이나 거기랑 떨어진 곳이나 가격이 다 같은가요? 이거 너무 지금 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기사 한번 읽어봤는데요. 네, 이 기사 부분들 읽으면서 그냥 제가 세종시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 여러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 5월 초 정도에 다른 지방에 있는 저희 이제 중개사 분들 저희 사무실에 한번 들르실 텐데요. 그때 기회가 되면 외부에서 보는 세종 어떤지 한번 얘기 나눠서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 있는 분들과 외부에서 보는 세종의 어떤 온도차 한번 이렇게 제가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생각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의도 없이 정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아, 밖에서는 이렇게들 보는구나. 또는 안에서도 각 개인의 생각들은 이렇구나. 뭐 요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토요일인데 또 지금 오늘 따로 약속 잡힌 게 오늘 다행히 오후에 없어서요. 이렇게 한번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